1456년 6월 8일 새남터. 궁궐 내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명의 신하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이계, 유성원. 사육신입니다. 내시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처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라.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하들의 몸이 5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눈빛.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 70여 명도 처형되었습니다. 처와 딸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내시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왜 왕은 직접 보지 않고 신하들을 보냈을까요? 내시들에게 이 끔찍한 임무를 맡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형을 목격한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종 보기를 꿈꾸다 죽은 사육신. 그러나 역사는 사육신만 기억합니다. 처형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기록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미천했지만 그날 밤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280년에 걸쳐 내려진 3번의 왕명, 그리고 그 명을 수행해야 했던 자들의 비밀스러운 기록. 이름 없이 사라진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392년 조선 건국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시였습니다. 거세된 남자들. 그들은 왕의 침전, 왕비의 처소, 궁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후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의 비밀을 지키는 것, 왕명을 대신 집행하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국가의 어진 군주는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모는 처벌해야 했습니다. 반역자는 제거해야 했습니다. 왕족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회자수라 불리는 군인들과 왕명을 받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약을 전달했습니다. 처형 현장을 감시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하필 내시들이 왕명 전달에 관여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둘째, 입을 다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이 없었습니다. 넷째,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을 어기면 그들도 죽었습니다. 승정원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승지, 우승지. 그들은 왕명을 전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약 상자를 직접 들고 가야 했습니다. 어명이요. 단 3글자를 말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1456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그 가족 70여 명. 세조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처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라. 끝까지 지켜보고 보고하라. 야사에 따르면 내시들도 새남터로 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육신 중에는 세종대왕 때부터 궁궐을 드나들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들도 그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을까요? 거열형. 사람의 몸을 5조각으로 찢는 형벌. 조선시대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내시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456년 6월 2일 새벽 궁궐 내시들에게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명나라 사신 송별현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궁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승정원에서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성삼문 등이 역모를 꾸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성삼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궁궐을 드나들던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역모를 꾸몄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모든 것은 김질의 배신 때문이었는데 원래 단종 복위 계획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가 실패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지를 배신했을까요?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모든 계획을 고했습니다.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사신 송별현에서 세조를 제거하려던 계획.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벼론검으로 서서 거사를 실행하려던 계획.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내시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체포 과정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내시들이었을까요? 의금부 관원들이 성삼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내시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준비 소리가 들리던 집이었는데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성삼문은 담담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박팽년도 체포되었습니다. 38세. 이계 39세. 하위지 44세. 유흥부 연령 미상. 모두 집현전 출신이었습니다. 유성원만은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시들에게 더 끔찍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의금부 감옥에서 진행될 고문 과정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시들은 문관이었습니다. 고문 현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금부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내시들은 구석에 서서 고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삼문에게 달군 쇠로 다리를 찌르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감옥에 울렸습니다. 내시들은 그 광경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했습니다. 왕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목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들을 모두 기억해야 했습니다. 박팽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더 심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내시들은 토할 것 같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삼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다니 정말 역적일까요? 6월 7일 박팽년이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고문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내시들은 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순간을 지켜본 것입니다. 다음 날인 6월 8일 마침내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남터 군기감 앞에서 거열령을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시들에게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처형 현장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열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5조각으로 찢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새벽 새남터 군기감 앞에 최후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시들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명으로 마지막 처형 현장까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삼문 등 주모자들이 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내시들은 처형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열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사람의 팔다리를 4마리의 말에 묶어 몸을 찢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말 대신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더욱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성삼문이 가장 먼저 끌려 나왔습니다. 38세. 고문으로 다리가 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연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담하게 만들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내시가 몸을 떨었습니다. 성삼문이 마지막 순간까지 세조를 날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계가 끌려 나왔습니다. 39세. 그 역시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들은 그들의 기계에 놀랐는데 죽음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다니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위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44세.
세조가 마지막으로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하위진은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내시들은 처형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거열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시들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왕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레가 움직였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박팽년은 이미 6월 7일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38세. 고문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에도 거열형이 가해졌는데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성원은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 역시 시신에 거열형이 가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들의 머리는 사흘 동안 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내시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형될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사육신의 자녀들은 모두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후 1-2년 된 남자아이들은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는데 어떤 죄가 있는 아이들이었을까요? 내시들은 그 광경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72명이 관공서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181명은 공신집에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그 숫자를 기록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성산문의 후처 차사는 딸 효옥과 함께 운성부원군 박종우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한때 집현전 학사의 부인이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집현전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설립한 조선 최고의 학술기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는데 사육신 사건이 그토록 큰 충격을 줬을까요? 내시들은 궁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의심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형된 사육신들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남터에 버려진 시신들을 누군가 몰래 수습했다는 소식이었는데 누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시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8월 12일 세조는 종묘에 사건 처리를 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이었습니다. 내시들은 그 의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왕이 조상들에게 보고하는 순간을 지켜본 것입니다. 내시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의연할 수 있는지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6년이 흘렀습니다. 1482년 8월 성종의 시대. 창덕궁에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왕실 여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패비윤 씨.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시 김처선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사육신 처형을 목격했던 늙은 내시들이 또 다른 참극을 예감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성격의 비극이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1479년 성종의 후궁에서 왕비로 올랐다가 단 3년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목이 이상했습니다. 질투가 심하고 시어머니에게 불효했다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것이 죽을 죄였을까요? 내시들은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인수 대비와의 갈등이 핵심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을까요? 하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은밀한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처선이 궁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패비가 유배된 사저였는데 그곳에서 3년을 보낸 여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패비윤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8세.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처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전하의 명으로. 하지만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에게 사약을 권하는 일이 쉬울까요? 패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처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26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사육신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그들도 이처럼 의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의연하게 만드는 걸까요? 패비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연산대군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처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패비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조선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랐습니다. 김처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을까요? 4시가 되어 수십 년 이런 일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볼 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패비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일 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김처선이 몸을 떨었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패비의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연산대군이 정말 왕이 될까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약을 마신 패비가 쓰러졌습니다. 김처선은 그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6년 전 사육신들의 죽음과는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충신들은 신념을 위해 죽었지만 이 여인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는 길 김처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시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봤을 것입니다. 사육신들의 장렬한 죽음, 패비의 억울한 죽음, 죽음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처선이 뒤척였습니다. 잠들 수 없었을까요? 패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종은 패비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개인적 감정보다 국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왕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내시들이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은밀한 갈등과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결코 적히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26년 전 사육신 사건과 이번 패비 사건. 두 비극은 성격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내시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시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은밀한 역사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280년이 흘렀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창덕궁 휘령전. 또 다른 내시가 왕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28세의 왕세자였습니다. 영조는 내시에게 명령했습니다. 8일 동안 지켜보라.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라. 내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456년 사육신 처형을 지켜본 선배 내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482년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내시의 기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뒤주 앞에 서서 8일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이틀은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째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나흘째에는 미음을 넣어주려던 동궁 관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왕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80년 전 선배들처럼 왕명에 따라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내시는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께서 돌아가셨나이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내시는 궁궐 뒤편에서 혼자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그의 이름도 그의 심정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80년 동안 내시들은 왕실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사육신의 거열형, 패비윤 씨의 사약, 사도세자의 뒤주, 3번의 처형, 3번의 비극.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왕명을 어길 수 없었다는 것,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모두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56년 내시는 충신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1482년 내시는 왕비의 마지막을 전했습니다. 1762년 내시는 왕자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신하, 왕비, 왕자. 조선 왕실의 모든 계층이 그들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왕은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명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내시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28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의 비밀 집행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3번의 왕명, 3번의 처형, 3번의 침묵. 306년에 걸친 조선 왕실의 은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왕명의 집행자였습니다.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사건이 조선사에 미친 영향도 달랐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학자들의 힘을 꺾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내시들은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482년 패비윤씨 사건은 왕실 내부 갈등의 극단화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인수대비의 뜻을 따라 왕비를 버렸습니다. 내시는 그 사약을 전달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1762년 사도세자 사건은 부자 갈등의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30년 갈등이 뒤주로 끝났습니다. 내시는 8일 동안 그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왕세자가 아버지에 의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 사건 모두 조선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신권을 약화시켰습니다. 패비윤씨 사건은 외척 정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은 정조의 개혁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만 묻힌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으며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마지막에 부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진실들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현장에 있었던 내시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06년 동안 내시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충신도 왕비도 왕자도 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직 왕명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약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뒤주를 지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면 자신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조선 왕조의 가장 은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왕이 직접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내시들의 존재가 조선 왕실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어진 임금, 안으로는 냉혹한 권력자. 겉으로는 유교 국가, 안으로는 절대 왕정. 내시들은 그 모든 모순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잔혹함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사육신은 충성으로 죽었습니다. 패비윤씨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분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처형한 내시들 역시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둘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시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내시들은 말할 수 없는 증인이었지만 가장 정확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충성과 의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내시들은 왕명에 따라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왕명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내시들의 시각으로 본 조선 왕조사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역사책에는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사약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권력자의 시각에서 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잊혀집니다. 내시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잊혀진 역사입니다. 306년 동안 내시들은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인정받지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 왕조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집행했기 때문에 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내시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내시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명을 거부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죽음에 가담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의 구조도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는 그 명령을 집행합니다. 내시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일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